어제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5명 나왔습니다. 9일째 하루 100명대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가 전보다는 확산세가 줄기는 했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또 어떻게 퍼질지 몰라가 걱정입니다. 그래가 설 연휴 이후인 2월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국내 처음으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투여됐다 하는데 효과는 어떤지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9일째입니다. 하루 100명대 감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부산의 코로나19 상황부터 진단해 주실까요? 네, 지난 7일 날에 아마 181명으로 해서 100명대로 떨어진 이후에 9일 동안 계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네네. 이런 신규 확진자 발생에는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덕분에 이제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지금 한 61%로 많이 떨어졌고요. 네네. 그리고 일반 병상 가동률도 42% 정도,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32% 정도 돼서 지금 최근에 이제 부산의 코로나19 대응하는 의료 역량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보시면요, 최근 9일 동안 100명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더 떨어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 감소폭이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어느 시점에 딱 되면은 아마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확산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아마 발생이 증가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100명대로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이 뭐 수영구 체육시설, 강서구 사업장, 사상구 대학 동아리 이런 데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수영구의 이제 실내 체육 시설은 아마 초등학생하고 미취학 아동들이 주로 다니는 곳인 것 같은데요. 그 원생이 2명이 이제 가족 접촉자로 이제 13일 확진되고 그 이후에 이제 종사자하고 원생 171명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생 8명이 아마 추가 확진이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서구 소재 사업장의 경우에는 네네. 종사자 1명이 지난 12일 날 확진 판정을 받고 134명이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아마 동료 중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이제 발생했었던 오미크론 변이도 나왔던 사상구 대학교 동아리 관련해서는 격리 중이던 2명이 이제 추가로 감염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부터입니다. 2월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어떻게 보면은 뭐 변화한 건 지금 사적 모임 인원 4명에서 6명 정도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연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저희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거리두기 방법 중에서 특히 효과 있는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수를 줄이는 거 하고 그리고 또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을 이제 제한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더 효과가 좋았던 게 운영 시간을 좀 제한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는 좀 안정적으로 확진자 수가 조정이 되고 위중증 환자 수도 줄고 그렇지만 향후에 이제 델타 변이보다도 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거의 뭐 100% 확산이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안정적인 부분에서 좀 더 완화를 시킨다면 효과적인 것을 좀 남겨두고 사선을 좀 조정하자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그 외에는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역 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가지고 서울의 마트나 백화점에 방역 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이러면 이제 지역 형평성 논란도 나올 거라서 오늘 정부가 이제 이 방역 패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네. 좀 그런 것 현장에서 같은데 혼란이 좀 있었을 것 네네. 같아요. 주말 동안에 네. 그 마트나 이렇게 입구에서 방역 패스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하고 실랑이가 굉장히 컸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말이죠. 줄도 많이 쓰고 많이 네. 불편해하는 경우인데 물론 요것도 이제 익숙해지면 또 빨라지긴 한데 이게 또 서울행정법원 4부에서는 집행정지를 내렸는데 그 비슷한 신청에 대해서 13부에서는 또
신청을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네. 판결이 못 깔려요. 어. 그래서 이게 조금 논란이 너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정부에서는 일단 당분간은 전국적으로는 방역 패스를 철회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식당 카페에 철회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이렇게 효력 정지가 나온 곳들은 특히나 이제 다중이용 시설이 추가되는데 그러니까 예.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뭐 이렇게 한정 지으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시행될 때 저도 봐서는 그 공간이 너무 넓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시설이 아니고 환기도 잘 되는 시설인데 네네. 왜 이럴까? 물론 예전에 백화점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지만 그것도 백화점 내 식당에 취식하는 곳을 중심으로 생긴 경우라서 예. 조금 더 방역 패스 적용하는 부분은 이들 시설 안에 있는 곳 중에서 마스크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이런 쪽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그 방역 패스는 일단 다중이용 시설 특히나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 패스를 지역도 좀 철회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네요, 교수님은?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분 영업장에서도 또 그렇죠. 형평성 논란이 또 나올 텐데. 그러니까 영업별로 예. 형평성에 대한 얘기도 또 뜨거울 것 같아요. 어려운 네. 문제입니다.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9명이 지난 14일이죠. 네. 먹는 네. 코로나19 치료제를 투여받았습니다.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그리고 이게 뭐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그 팍스로비드라고요. 네네. 코로나 경구 치료제인데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14일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투여하기 시작되고 부산 내에서도 일부 환자가 투여하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은 보고가 되지 않고 있고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서는 15일 20시까지 총 24명의 환자가 처방을 받아 복용했고 예. 이 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향후에는 확대를 할 건데 지금 현재는 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연령이거나 면역 저하자 중에서 지금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처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명 모두에 대한 상태는 보고는 안 됐지만 최초 처방했던 9명은 현재까지도 증상 호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델타 변이에 대한 이제 임상 시험에서 거의 88% 정도가 중증 예방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예. 이 약제하고 비슷한 약제가 기전도 비슷한 게 이제 우리 에이즈 치료약이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은 많이 쓰진 않지만 예전에 이 약이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아주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했었던 그런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효과라면 그러니까 재택 치료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무증상자가 아니라 유증상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지금까지 데이터를 본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원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중증으로 이행되는 부분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증상이 있더라도 이제 65세 이상이거나 면역이 떨어지신 분이나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대개는 폐렴이 악화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인공호흡기를 쓴다든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 팍스로비드를 사용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한 88%가 예방이 된다는 거죠.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기대가 되는 약제입니다. 그렇지만 항바이러스제는 항상 이게 이제 사용하는 중에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예. 아니 아까 이제 델타 변이에서는 88%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앞으로 우세종이 오미크론이 될 거를 같다고 다들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항체 치료제 같으면은 우리가 돌출 단백질이라고 그쪽 부위에 타겟을 해서 효과를 나타내는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대부분이 돌출 단백질의 변이가 36개나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기존 항체 치료제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팍스로비드는 작용하는 게 돌출 단백질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증식을 할 때 이게 자기 외피 형체를 담당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네. 그 단백질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네.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임상시험에는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분들 다 포함한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로 적용하는 거는 65세 이상 중심으로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뭐 네. 임상시험의 88%의 효과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예. 하여튼 상당한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복용 시 주의사항도 이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제가 이거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거든요. 예, 예. 네. 이게 보통 하루에 3알씩 해가 하루 2번 해서 5일간 먹거든요. 네. 그래서 재택 치료에서도 복용을 하다 보니까 먹다 보면 한 이틀, 3일째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5일간 복용을 안 하시고 한 3일 복용하고 그냥 나머지 일을 복용을 안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 바이러스가 적은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을 하면서 약제 내성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내성이 네.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5일까지 꼭 다 복용을 하셔야 되고 제가 한간에 듣다 보니까 이 약을 이제 좋아지고 나서 나머지 약을 모아두었다가 가족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인터넷으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예. 너무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성이 생기지 않아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5일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제는 또 약물 상호작용이 좀 있는 약들이 한 23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DUR 시스템을 통해서 복용 약물을 확인하고 예. 처방을 하게 되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이 환자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 약을 먹는 경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처방대로 5일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하는 거. 만약에 이제 먹어야 되면. 네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검사할 때 이제 코 속에 면봉 이렇게 넣어가지고 검체를 채취했다 아닙니까? 근데 네네. 오미크론 변이는 코 속 면봉 검사보다는 침 검사가 유리하다 이런 주장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침 검사하면 그냥 뱉어버리면 되니까 네네. 힘들진 않은데 코 속은 받아보신 분들은 통증도 유발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네. 검사 받는 거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연구에서 오미크론의 경우에서는 보통 발현이 되고 3일에서 5일 동안은 침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코 속보다도 3배 정도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예. 이게 또 남아공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나왔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5일 이후에는 또 코 속 바이러스 양이 침보다 많아진다고 보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이 언제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고 조기에 빨리 검사하게 되지 않으면은 또 침이 또 오히려 또 이제 진단을 하는 부분에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바로 타액으로 하는 침으로 하는 검사가 바로 적용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